자, 반갑습니다. 신경진입니다. 자, 우리가 이제 14장에서 배열-1에서 파트 1에서 우리가 데이터의 저장 발전 과정부터 뭐 배열의 개념, 그리고 필요성, 그리고 배열에 어떻게 초기화를 해야 되는 이유, 그죠? 그리고 배열의 크기를 구하는 방법, 그리고 우리가 배열의 요소 개수를 구하는 등, 그리고 자동차 예약 관리 프로그램, 그리고 뭐 최대값 구하기 하고 뭐 성적 분석 프로그램 이런 것 등등을 해서 1차원 배열을 가지고 우리가 여러 가지를 하면서 배열에 대한 개념, 그리고 배열에 대해서 이제 여러분들이 어떻게 선언을 하고 어떻게 활용을 해야 되고 배열의 장점은 무엇이며 단점은 무엇인지 다 알아봤습니다. 그죠? 자, 이제부터는 우리가 파트 2에서는 배열을 가지고 문자열을 처리하는 방법, 그리고 배열을 가지고 우리가 이제 함수의 매개 변수나 배열로 이제 함수를 이용을 하는 거예요. 배열을 가지고 함수를 이제 던져주는 거예요. 배열을 매개 변수로 인자값, 인수값으로. 그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리고 우리가 이제 그 다음에는 이제 배열을 이용을 해서 배열에는 대용량 데이터가 들어가 있는 경우가 대다수가 많겠죠, 그죠? 물론 어느 정도 이제 필요한 데이터 메모리 낭비 없이 그렇게 적절하게 사용을 해야 되니까 그 배열을 이제 이용을 해가지고 어떻게 그 안에 들어가 있는 값을 우리가 오름차순이라든지 내림차순 뭐 등등을 이용해서 정렬을 하는, 뭐 예를 들어 선택 정렬, 그리고 우리가 버블 정렬, 뭐 그리고 뭐 이런 여러 가지 정렬 방법이 있어요. 그런 것들 하고, 그리고 배열 안에 있는 값 중에서 우리가 어떤 특정한 값을 찾기 위한 탐색까지 이번 파트 2에서는 진행을 할까 합니다. 아시겠죠? 자, 그렇게 진행을 할 예정이니까 알고 계시고요. 자, 15장 배열 2 이제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장 한번 볼게요. 자, 배열, 자, 두 번째 그대로 계속 이어서 제가 이렇게 슬라이드를 작성을 했습니다. 알겠죠? 배열의 활용 부분에서 우리가 가장 까다로워하는 부분이 바로 무엇이냐면 문자열이에요. 배열하고 문자열. 배열을 통해서 문자열을 어떻게 우리가 해야 되고 어떻게 문자열을 처리를 해야 되는지, 이거에 대해서 학생들이 굉장히 힘들어해요. 왜냐하면 문자열을 다뤄주는 데이터 타입이 자료 구조가 자료형이 C 언어에서는 존재하지 않아요. 근데 객체 지향 언어 같은 경우, 자바 같은 경우는 스트링이라는 클래스가 있어서 굉장히 쉽게 다룰 수가 있어요. 근데 그것도 역시 전부 다 주소를 통해서 가르치기 때문에 참조 변수로, 즉 우리 포인터 변수하고 동일하게 참조 변수로 주소를 가지고 있는 값을 이제 가지고 스트링 클래스를 만들어서 이렇게 문자열 처리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근데 그만큼 스트링 같은 경우는 자바의 스트링 같은 경우는 거기 클래스 내에서 함수, 즉 메서드를 많이 제공을 해주기 때문에 우리가 뭐 이걸 가지고 비교를 한다, 뭐 어쩌고 저쩌고 뭐 하는 거 있어요. 뭐 길이도 구하는 것도 있고 뭐 그러한 상수들이 다 매크로 상수가 아니라 클래스에 존재하기 때문에 가져다 쓰기만 하면 돼요. 그런데 이 배열에서의 문자열 같은 경우는 C 언어에서 말이죠. 우리가 지금 C 언어를 배우고 있잖아요. 그죠? C 언어에서는 여기에 보시다시피 C 언어에서는 문자열을 처리하는 자료형은 따로 제공하지 않으므로 문자형 배열을 선언하여 우리가 문자열을 표현한다. 그래서 이 문자열을 우리가
선언을 하기 위해서는 두 가지 방법이 있어요. 첫 번째, 배열을 이용하는 방법. 그리고 포인터를 이용하는 방법. 두 가지가 있는데요. 그 두 가지가 있기 때문에 그래도 그나마 우리가 배열을, 문자열을 이제 그나마 다룰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알겠죠? 문자열이 없으면 다루지 못하면 뭐 여러분들 나중에 이제 뭐 사용자로부터 데이터 입력을 받거나 아니면 이름을 입력을 받아야 된다. 뭐 이런 경우 있잖아요. 그죠? 그런 경우에는 이와 같이 배열을 이용을 한다든지 포인터 변수를 이용한다든지 등등을 해서 받아내야 된다. 이 말입니다. 알겠죠? 예. 자, 그래서 프로그램에서는 문자열은 자, 요거 뭐라고 불러요? 우리 한국말로는 큰 따옴표로 묶어준다라고 되어 있고요. 영어로는 더블 코테이션이다라고 몇 번을 말씀을 드린 바 있습니다. 그죠? 더블 코테이션으로 양 쌍따옴표라고도 하고, 그죠? 큰 따옴표로 이렇게 묶어주는 거는 무조건 문자열이에요. 아무 이유 없죠. 프린트 F 안에 들어가는 게 바로 문자열이죠. 그죠? 예. 그리고 문자는 캐릭터죠, 캐릭터. 캐릭터 배열이 아니고 캐릭터예요. 그러다 보니까 요거 뭐예요? 콧따옴표, 작은 따옴표, 그리고 싱글 코테이션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같이 작은 따옴표로 묶어준다. 요게 두 개가 차이점이 있어요. 그런데 잘 주목을 하셔야 되는 부분이 있는데 한번 보죠. 문자와 문자열 초기화 부분에서 실수를 하는 경우가 들어 있는데요. 그 이유가 한번 일단 설명드리고 그 이유가 왜 그런지 설명을 드릴게요. 하나의 알파벳을 표현할 때 주의할 점은 문자 한 개라고 해서 무조건 문자형 상수가 아니라는 거다. 즉 우리는 인트 같은 경우야 이렇게 해서 A다 이렇게 해서 10 이렇게 넣었다 하면 이거는 정수형 상수에 해당이 되는 거잖아요. 그죠? 그런데 문자인데 문지를 해놨네요. 문자를 작은 따옴표로 묶어서 즉 싱글 코테이션으로 묶어서 이렇게 표현을 같이 선언을 하면 문자로 인식을 컴파일러는 합니다. 하지만 더블 코테이션으로 아무리 문자가 한 개라도 더블 코테이션으로 즉 쌍따옴표로 이런 형태로 묶어버렸어요. 이렇게 묶어버리면 이거는 문자가 아니고 문자열로 인식을 해버린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거는 1바이트인데 이거는 2바이트로 우리가 선언을 해줘야 돼요. 왜? 문자열 뒤에는 항상 널 문자를 두어 문자열의 끝임을 나타내는 거 우리 알고 있죠, 그죠? 이거는 그죠? 근데 타 언어 뭐 대표적으로 우리가 자바 이런 언어들은 다 이렇게 이거하고 지금 C 언어하고 동일한데 뭐 데이터베이스 뭐 MySQL이라든지 이러한 언어에서는요 거기에서는 이 더블 코테이션과 싱글 코테이션의 차이점이 거의 없어요. 거의 없다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걸 막 혼용해서 써도 상관이 없다라는 말이에요. 아시겠죠? 그래서 학생들이 뭐 제가 가르쳐 본 결과 뭐 자바도 가르치고 뭐 MySQL도 가르치고 파이썬도 가르치고 뭐 또 뭐 있습니까? 뭐 C 언어도 가르치고 뭐 등등을 이제 한단 말이에요. 이제 제가 어 교사 그거 하다 보면 강의를 하다 보면 그러면 DB에서 이렇게 구분 없이 쓰니까 C 언어에서도 제가 분명히 아니라고 했는데 이렇게 쓰는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 놓고 에러 난다. 원바이트가 아니다. 뭐 이런 이상한 소리를 해요, 애들이. 그러면 이제 다시 또, 저의 본분은 강의를 하는 사람으로서, 정정이 아니라 재차 친절하게 설명을 해 줄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그림을 한번 보면 문자 A를 인식을 할 때, 즉 싱글 코테이션을 할 때는 원바이트를 이렇게 잡아먹지만 문자열 더블 코테이션, 즉 싱글 코테이션이 아니라 쌍따옴표로 이렇게 큰 따옴표로 이렇게 감쌌다면 널 값이 뒤에 붙어 있어요. 그죠? 그래서 얘는 2가 되는 거예요. 2가 2바이트를 차지한다는 거죠. 그죠? 그래서 메모리 구조의 저장 차이가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차이점이 많죠, 그죠? 예. 엄밀히, 그죠? 예. 그래서 문자와 문자열을 컴퓨터 메모리에 저장할 때 문자 A는 ASCII 코드 값 1바이트 크기, A는 97이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C로 출력을 하면, 형식 지정자 C로 출력을 하면 A가 나오고 소문자, 그리고 D로 출력을 하면 97이 나오는 거 해봤죠, 그죠? 예. 그런데 문자열 A는 ASCII 코드 1바이트와 그리고 널 값을 가지는 1바이트로 표현되기 때문에 총 2바이트 크기로 저장이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주의를 하셔야 돼요. 어떨 때 싱글을 쓰실 건가? 어떤 때 더블을 쓰실 건가? 아시겠죠? 문자와 문자열을 내 차이점. 아시겠죠? 실수하는 학생들이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항상 문자열의 끝에는 널이 붙는다라는 거는 알고 있을 것이고, 단 더블 코테이션으로 묶어줘야 얘는 한 개의 문자라도 문자열로 인식을 해버린다. 그런 걸 이해를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아시겠죠? 요거 정리를 꼭 해 주시기 바랍니다. 됐죠? 예, 그 다음 한번 볼게요. 자, 그래서 배열의 선언과 문자열의 초기화의 방법을 보면 배열로 문자열을 처리를 할 때 반드시 문자열 개수보다 뭐 하나 더 많게 배열의 크기를 선언해야 한다. 뭐 미루어 짐작해 보건데 잘 아시겠죠? 그 이유는 바로 널 문자, 즉 널 문자가 없잖아요. 없으면 우리가 루프를 돌리든 아니면 프린트 F를 해서 퍼센트 %S를 통해서 문자열을 출력을 할 때 어디까지 출력을 해야 될지 끝을 모른단 말이에요. 그 끝을 알리는 게 바로 널이에요. 널. 반복문을 돌릴 때도 널이 아닐 때까지 아니면 널이 될 때까지, 그죠? 이러한 조건을 주면서 반복문을 통해서 이러한 문자열을 또 따닥따닥따닥 문자식으로 출력을 해도 이제 우리가 널 문자가 들어오느냐 안 들어오느냐에 따라서 그 루프를 빠져나가든지 말든지 하는 그런 조건용으로 많이 이 널 문자가 사용되기 때문에 그래서 저장이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러한 널 문자를 넣기 위해서 기존에 내가 5개짜리의 문자로 이루어진 문자열이라면 우리는 6바이트를 선언을 해서 6바이트를 선언을 해서 우리가 널 문자도 받아들일 수 있게끔 만들어 줘야 방을 할당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알겠죠? 예를 들어 보면 자 캐릭터에서 6개의 방을 만들었어요. 그러면 6바이트가 생성이 됐다. 그죠? 근데 F를 지금 보면 한자, 두자, 세자, 네자, 다섯자. 그 다음에 널 문자 하나 붙겠죠. 그럼 6자. 그럼 이거는 정확하게 딱 맞아 떨어져서 문자열이 여기에 딱 들어갔고 결국에 우리가 이거를 뭡니까? 그림으로 이렇게 그려보면 이렇게 돼 있다라는 거예요. 뭐 예를 들어서 여기에다가 6개잖아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이렇게 되어 있으면 여기에 A, P, L, E 그리고 여기에 널이 들어가 있다 이 말이에요. 알겠죠? 그래서 이게 이제 문자열의 끝이라는 거죠. 알겠습니까? 예, 요렇게 메모리가 잡힌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문자열을 처리하기 위해 배열을 선언한 다음 배열 이름 자체의 문자열을 저장하는 표현은 C 언어에서 허용하지 아니한다. 이런 경우는 컴파일 오류가 발생을 한다. 그래서 포인터 변수도 뒤에 가서 포인터도 배워보면 아시겠지만은 자 이렇게 만들어져 있어요. 그죠? 배열을 선언했죠. 근데 초기화 됐나요? 안 됐죠. 근데 여기다가 대놓고 ch에다가 물론 얘가 주소를 갖고 있습니다만은 이렇게 F를 저장을 하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이거 조심해야 돼요. 알겠죠? 예. 이렇게 하는 경우도 있단 말이에요. 우리는 변수 같은 경우도 그래서 제가 모든 변수, 배열이든지 간에 포인터, 변수 등 간에 초기화가 가장 중요하다. 초기화를 해놓고 뭔가를 해라. 라고 제가 몇 차례, 이제 몇 수십 차례 설명을 드렸어요. 그죠? 그만큼 초기화가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아시겠죠? 예. 자, 그리고 이제 우리가 문자열 배열의 크기를 설정을 할 때, 자, 배열의 크기를 문자열의 크기보다 더 크게 만약에 선언할 경우는, 뭐, 이거는 정수형 배열에서도 배워봤지만, 문자열의 크기보다 더 크게 선언할 경우에는 하드웨어적으로 바라볼 때는 메모리 낭비를 낭비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되는 것이죠. 맞잖아요. 그죠? 그래서 배열의 크기를 선언할 때는 항상 뭐 우리가 이제 수많은 데이터들이 들어오다 보니까 이제 배열을 이제 막 이름같이 딱 정해져 있는 경우 있죠. 세자. 근데 요즘에는 또 이름이 또 긴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죠? 내자도 있고, 또 김, 수완무, 거북이와 두루미, 뭐, 이런 사람들 이름도 있는 사람도 있고, 그리고 두 외자도 있고, 뭐, 이렇다 보니까 이것도 굉장히 가변적이단 말이에요. 변화가 심하죠, 이름도. 그러면 딱 정해져 있는 거, 내가 문자열로 딱 처리를 하고 싶다. 그러면 남자 혹은 여자, 이것도 또 요즘에는 이제 트랜스 이제 이렇게 하시는 분도 계셔서 그것도 좀 그래도 뭐 어차피 주민등록상에 나타나는 거는 남자나 여자나 이렇게 나타난단 말이에요. 남녀라든지. 그래 이렇게 딱 정해져 있는 경우야 우리가 문자열 배열의 크기를 정확하게 사이즈를 잡아서 그냥 받아 당기면 사용자로부터 입력을 받으면 되는데 이제 뭐예요? 이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주소라든지 뭐 그리고 이름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 가변적인 데이터들 있잖아요. 그죠? 이런 것들은 우리가 배열을 너무 크게 선언해 버리면 뭐 낭비를 초래한다는 거예요. C 언어의 용도가 요즘에는 웹이나 이런 쪽이 아니라 인베디딩 쪽이다 보다 보니까 칩셋의 안에 들어가 있는 메모리는 한계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메모리를 효율적으로 써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것 때문에 그러한 이유로 우리가 포인터 변수에서 이제 뒤에서 이제 배우겠지만 제가 말씀드렸던 동적 할당이라는 이용을 해서 받아들이고 DB에 저장하고 그리고 메모리 해제하고 또 메모리 할당하고 이러면 메모리를 우리가 손해볼 필요가 없죠. 아시겠죠? 예. 그런데 배열을 이용하면 이렇게 낭비하는 결과도 초래할 수도 있고요. 그리고 배열의 크기를 선언을 할 때는 항상 처리하려는 문자열의 크기에 플러스 1을 해야 된다는 이유, 널값 때문에 그렇죠. 선언하는 것이 바로 메모리 관리에 굉장히 효율적일 것이다 라고 해서 그래서 다시 한 번 더 말씀드리지만 포인터가 C 언어의 꽃이라고 하는 이유가 포인터예요. 왜? 메모리를 그만큼
자기가 원하는 만큼 할당하고 필요한 데이터만큼 할당을 해서 쓰고 해제하고 쓰고 해제하고 하다 보니까 포인터가 C 언어에서는 없어서는 안 될 존재이며 모든 언어 그러니까 객체지향 프로그램도 마찬가지예요. 거기에도 전부 다 참조 변수라고 불리어지는 것들이 있어요. 레퍼런스 베리어블이라고 해서 그런 것들이 전부 다 포인터 변수예요. 똑같아요. 그러니까 포인터를 잘 해놓고 그리고 배열도 좀 잘 다루고 하면 자바도 수월하게 여러분들이 클래스에 대한 부분만 만드는 부분하고 이런 부분만 여러분들이 규칙하고 이런 것들만 아신다면 크게 어렵지 않아요. 아시겠죠? 그래서 C 언어를 배우고 들어온 학생과 아예 모르는 사람과 같이 가르쳐 보면요. 확실히 C 언어를 공부하고 들어오신 분들이 이해도가 굉장히 빨라요. 그거는 직접 제가 강의를 해본 결과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 강의를 듣고 계시는 분이라면 잘 여기서 제 강의를 계속 듣고 포인터도 여러분들의 지식으로 꼭 포기하지 말고 만들어 가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더욱 기초가 탄탄해지는 프로그래머가 될 겁니다. 아시겠죠? 예. 다음 장 볼게요. 자, 그래서 문자열 배열의 크기 설정 부분에서 한번 예제를 보게 되면 다음은 배열의 크기를 8로 설정을 해서 메모리가 낭비되는 결과를 나타내는 글입니다. 아울러 배열의 크기를 설정하는 것이 번거롭다고 대충 프로그래머한테는 대충이라는 거 없습니다. 제가 뭐라 그랬습니까? 프로그래머는 섬세하고 꼼꼼해야 됩니다. 그리고 사용자 입장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야 여러분들도 많은 프로그램 혹은 앱 이런 것들 많이 쓰시잖아요. 핸드폰으로. 근데 여러분들 막 사용하기 불편하면 그 앱 잘 안 쓰죠. 욕하고 막 별점 1점 주고 막 이렇잖아요. 그죠? 그런 거와 마찬가지로 사용자 UI, 유저 인터페이스도 편리해야 될 뿐더러 그리고 배열의 아울러 그거에 이어서 배열의 크기를 설정하는 것을 대충 이렇게 선언을 했다면 메모리 낭비가 심해질 수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뭐 우리가 뭐 성적 처리 프로그램이나 문자를 받아들이거나 이런 것 같은 경우는 성적 처리 프로그램이야 학생 수 그리고 딱 정해져 있잖아요. 점수도 그죠? 점수 상한선, 하한선 딱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런 거는 우리가 샵 디파인을 이용해서 매크로 상수를 이용해서 우리가 배열방을 정하면 되는데, 이 문자열은 너무나 가변적으로 변하기 때문에 뭐 안녕하세요 할 수도 있고, 잘 가세요 할 수도 있고, 잘 가라 할 수도 있잖아요. 그죠? 바뀐단 말이에요. 그런데 대충 선언했다면 이와 같이 애플이라고 하고 이렇게 몇 바이트입니까? 6바이트를 먹고 있는데 2바이트는 놀고 있는 거예요. 그죠? 예, 이게 바로 메모리 낭비가 되는 거죠. 근데 그렇게 돼버리면 한정된 칩셋 안에 있는 메모리 공간은 이렇게 비효율적으로 된다는 뜻을 나타내고 있는 것이죠. 자, 그래서 문자형 배열의 크기에 따라 문자열을 다르게 출력하는 그러한 내용을 한번 볼 건데요. 자, 다음 슬라이드에 나올 건데 다음 예제는 배열로 문자열을 처리하는 프로그램이다. 배열의 선언과 초기화해서 널 문자가 들어갈 공간까지 확보한 경우와 널 문자를 그렇지 않은 경우, 즉 널 문자를 저장할 그러한 내용을 그 문자 방을 배열의 방을 할당하지 않은 상태에서 출력을 하면 어떻게 되는지, 즉 다시 말해서 이거는 메모리 낭비고 이거는 메모리를 적게 선언한 거예요. 널 문자를 아예 포함을 못 시키는 그러한 경우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우리가 여기서 이제 그 부분을 보죠. 자, 다음 장 보죠. 그래서 보면
문자형 배열에 자 보세요. 캐릭터 타입으로 6개 선언했어요. 6바이트 할당이 돼서 이거는 5바이트 먹고 널 문자가 들어갔으니까 이거는 공간이 확보가 됐어요. 근데 두 번째 CHS2 배열에서는 5개의 방만 할당을 했어요. 그러면 얘만 들어가고 5개의 방에 뒤에 널 문자가 들어갈 공간이 없는 것이죠. 그래서 프린트F에서 6, 5에서 CH1, 2를 출력을 %S로 문자열로 출력을 해보니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6개짜리는 널 문자가 있으니까 애플 정상적으로 이렇게 출력이 됐고요. 근데 5짜리로 해서 누르니까 뭐예요? 애플까지 출력이 됐고 뒤에 끝 문자가 없다 보니까 이렇게 엉뚱한 결과가 이상한 값이 이렇게 출력이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죠. 맞나요? 예. 그래서 그만큼 널 문자를 확보를 해줘야 된다. 라는 걸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그죠? 예. 그래서 예제 프로그램에서 문자열 F를 배열로 선언할 때 CHS1 배열의 크기는 6으로 선언했지만 CHS2의 배열은 크기를 5로 설정했고 널 문자가 들어갈 공간을 우리가 이거는 이제 테스트 해보니까 의도적으로 확보를 하지 않은 거죠. 그 결과 문자열 애플이 이런 형태로 애플 뭐 이상한 이 한자가 무슨 한자인지도 모르겠지만 아무튼 이런 형태로 비정상적으로 출력이 되었죠. 그렇기 때문에 문자열을 배열로 표현할 때는 반드시 문자열의 끝을 알리는 널 문자가 들어갈 메모리 공간을 확보를 해야 한다 이 말인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확보를 하지 않으면 이런 엉뚱한 결과가 나온다 이 뜻을 의미하고 있는 거예요. 반드시 확보를 해 줄 수 있도록 합시다. 알겠죠? 차라리 이렇게 나오는 것보다 배열에 8바이트 선언해 갖고 배열당 그것도 메모리 낭비라는 단점도 있지만은 차라리 이렇게 엉뚱한 데이터가 나올 값이라면 오히려 더 크게 선언을 해서 정상적인 데이터가 출력하게끔 그렇게 만들어주는 게 오히려 더 낫죠. 이렇게 이상한 값이 나오는 것보다는 사실 따지고 보면 그죠? 예. 됐죠? 예, 그렇게 어려운 내용은 아니었어요. 단지 널 문자를 확보를 하지 아니하면 이렇게 나온다라는 거. 그것만 여러분들이 명심을 하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 장 한번 볼까요? 자, 다음 예제는 키보드로 입력한 문자열의 길이를 구하는 한 프로그램이다. 자, 객체 지향 언어에는요, 우리가 자꾸 제가 비교를 해야죠. 비교를 해야 객체 지향 언어가 왜 C 언어보다 고급 언어인지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객체 지향 언어에서는 스트링이라는 클래스가 이렇게 str 이렇게 있으면 여기에다가 우리가 리터럴 값으로 만약에 tst 이렇게 내가 이렇게 선언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거는 문자열의 길이는 4개죠. 맞나요? 그러면 우리가 for문을 만약에 돌려요. int i는 0 하고 그리고 여기에 i는 st 우리가 문자열의 길이를 구할 때 C 언어는 size of 해서 str 하고 나누기 size of 하고 여기에다가 char 이런 형태로 우리가 구했다면 복잡하잖아요. 그죠? 근데 여기에서는 str 점 하게 되면요. 이 클래스 안에 length라는 상수값, 변수값, 상수값이죠. 상수값이 이렇게 존재를 해요. 그러면 이게 바로 4를 나타내요. 그래서 이렇게 i 뿔뿔해서 이렇게 돌려서 뭔가 작업을 하면 되는데 C 언어는 length라는 게 없죠. length라는 게 없기 때문에 size of를 이용을 해서 문자열의 길이를 구한다는 거. 그것만 우리가 좀 다르죠. 그래서 길이를 한번 구해보죠. 자, 캐릭터 타입으로 20바이트를 선언을 해서 20개의 방을 만들어서 자, 너를로 초기화를 했어요. 그리고 이제 반복문에서 사용할
인덱스에 사용할 CNT와 문자열의 길이를 저장할 랭스를 선언했고요. 그 다음에 찍었죠. 20바이트 이내로 입력하시오. 20바이트 이내로 입력하라고 얘기를 하면 안 되죠. 정확하게 얘기하면. 너 뒤에 널 문자가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19바이트 이내로 해야 되죠. 안 그러면 20바이트를 할 거면 21바이트를 선언했어야 되는데, 아무튼 이렇게 뭐 이내라고 했으니까 20바이트를 미만이라고 보면 그렇게 뭐 이해할 수도 있겠네요. 그죠? 그래서 이제 스캔F에서 언더바 해서 평식 지정자 %s 들어왔습니다. 그 다음에 배열의 주소를 줘야 되는데 배열명이 곧 주소기 때문에 str을 이렇게 줬고, 그 다음에 사이즈 오브, 당연히 문자와 문자열 부분에는 사이즈 오브가 들어가야 되겠죠. 앰퍼센트를 생략하는 이유는 배열명이 바로 곧 주소기 때문에 이렇게 생략을 한 거예요. 그 다음에 길이를 구하기 위해서 자 str, cnt 이렇게 하게 되면 제가 뭐하고 똑같다고 했어요? 변수하고 똑같다 그랬죠. 그죠? 변수. 그래서 이건 변수의 값을 의미하는 거잖아요. 그죠? 변수의 값이 뭐 널이 아닐 때까지 도는 거예요. 널이면 참이라서 빠져나가겠죠. 그래서 랭스 뿔뿔에서 얘는 계속 널이 아닐 때까지 루프를 돌면서 랭스 값을 증가 연산자를 후위 증가 연산자를 이용해서 증가를 시키고 있죠. 그러면 증가가 되겠죠. 맞죠? 그리고 나서 자 한 칸을 개행을 하고 문자열의 길이를 자 d바이트에서 자 이렇게 랭스로 이제 찍어주면 자 여기 예제를 보면 문자열을 20바이트로 이내로 입력하시오 해서 A, B, C, D, E, F, G 몇 자예요? A, B, C, D, E, F, G 7바이트예요. 근데 널 문자 하나 붙으니까 8바이트가 되겠죠. 맞나요? 예. 그런데 널 바이트, 널 만나면 빠져나가니까 여기 랭스는 뿔뿔이 증가가 안 되니까 문자열 길이는 7바이트로 나오는 것이죠. 맞나요? 예. 그리고 요거 설명하고 요거 설명드릴게요. 예. 소스 코드에서 선언한 scanf-s, %s, str, size of str은 키보드로 입력되는 문자열을 처리하기 위해서 입력 형식 지정자 %s 이거는 잘 알고 있어요. 그리고 배열명 앞에 앰퍼센트 주소 참조 연산자를 생략한 이유는 바로 배열명 자체가 몇 번을 수십 번을 강조를 했습니다. 배열명 그 자체가 메모리 주소를 의미하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앰퍼센트를 생략할 수 있기 때문이다 라는 것이고요. 그리고 소스코드의 포문에서의 이렇게 우리가 초기값, 그리고 조건, 그리고 증감 이렇게 있는 이 문은 키보드로 입력되는 문자열의 개수를 카운트를 반복하는 문이죠. 설명드린 바대로. 그래서 카운트 변수 CNT와 str 배열명 str을 이용을 해서 문자열의 끝을 알리는 널 문자인 이놈, 그죠? 이놈이 널 문자잖아요. 그죠? 까지 반복을 하여 키보드로 입력한 문자열의 길이만큼 반복문을 수행을 하게 될 겁니다. 그러면 얘는 토탈 8번을 돌 거예요. 8번째 돌 때 얘가 폴스가 돼서 빠져나오게 되는 거죠. 왜? 너를 만났으니까. 그죠? 예. 자, 그리고 제가 설명하려는 거는 요거예요. 자, 우리가 비주얼 스튜디오에서는 CP949가 기본 인코딩이다. 이건 한글 때문에 제가 설명을 드리는 거예요. 한글이 깨집니다. 뭐 콘솔로 한글이 깨져서 나옵니다. 이렇게 되면 문제가 될 수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비주얼 스튜디오는 애초에 만들 때 MS사에서 EUC 한글 같은 경우는 EUC-KR이라는 완성형 한글 인코딩. 인코딩은 기계가 편하게끔 만들어주는 과정을 인코딩이고, 그 기계가 만드는 기계어를 다시 사람이 보기 편한 한글이나 영문자로 표식을 해주는 번역을 이렇게 변환을 시켜서 해주는 게 디코딩이라고 이 부분은 앞에서 설명을 한번 한 적이 있을 거예요. 그죠? 그래서
기본 인코딩이 바로 CP949는 EUC-KR을 근간으로 하기 때문에 EUC-KR이라는 문자셋에서는 캐릭터가 아니라 한글은 한 글자에 초성, 중성, 종성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누잖아요. 물론 초성, 중성도 있는 것도 있겠지만은 그러면 이 초성, 중성, 종성을 세 개로 분리할 수가 있는데 통상 그래서 얘는 CP949 즉 EUC-KR에 기반했던 CP949 같은 경우는 한글을 2바이트로 인식을 합니다. EUC-KR도 2바이트로 인식을 하고요. 한글 한자를. 그리고 또 설정에서 우리가 UTF-8로도 바꾸면 얘는 UTF-8에서는 3바이트예요. 한글이. 그래서 요즘에는 소켓 프로그래밍이나 객체 지향 프로그래밍이나 그리고 DBMS, DB 쪽이나 이런 데는 전부 다 UTF-8에서 이제 UTF 뭐 16으로 넘어가는 추세예요. 그래서 UTF-8을 지금은 대다수 쓴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네트워크 전송 프로그램에서 서로 문자 간에 문자 셋이 안 맞잖아요. 나는 EUC-KR 아니면 CP949를 사용하는 그 프로그램이라면 저쪽에서는 UTF-8이나 UTF-16을 쓰고 있다. 그러면 왔다 갔다 해서 문자를 주고받잖아요. 둘 다 깨져요. 그래서 그러한 소켓 프로그래밍 그러니까 네트워크 프로그래밍을 할 때는 서로 문자셋을 무엇을 쓸 것인지 정확하게 이야기를 해서 맞춰 나가서 문자셋을 서로 맞춰야 돼요. 안 그러면 깨져버려요. 예전에는 그런 경우가 참 흔했습니다. 요즘에는 그런 경우가 거의 없죠. 이제는 다 그만큼 개발자들의 능력이 많이 올라갔고 문자셋에 대한 내용의 이해도도 깊기 때문에 함부로 그렇게 쓰지는 않죠. 그래서 CP949와 EUC-KR은 한 글자를 2바이트로 저장하는데 UTF-8은 3바이트로 저장한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문자열 예를 들어서 안녕의 길이로 구할 때 점점 뭐뭐 xx.c 파일을 CP949나 EUC-KR로 저장을 했다면 4바이트 UTF-8로 저장을 했다면 6바이트가 나오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비주얼 스튜디오 쓰는 이 2014 버전은 한글을 2바이트로 인식을 하는 CP949 방식, EUC-KR을 근간으로 하는 CP949 방식을 사용하기 때문에 한글을 2바이트로 인식을 하게 되는 거예요. 단 우리가 설정을 좀 바꾸면 UTF-8로도 가능하다라는 거죠. 아시겠죠? 자, 이렇게 해서 시간이 벌써 이래 됐나요? 설명을 한번 하면 이렇게 시간이 갈 줄 모르겠네요. 자, 아무튼 이렇게 해서 배열과 문자열에 대한 이론적인 설명은 다 해드렸어요. 그러면 다음 시간에 이 실습을 해보고 그리고 문자열은 진짜 많이 풀어봐야 돼요, 문제를. 그래서 문제가 있으면 문제를 찾아서 문제를 몇 문제 풀어보고 그리고 나서 다음은 이제 배열과 함수입니다. 그래서 함수 간의 관계를 어떻게 또 하는지 그거에 대해서 또 살펴보도록 하죠. 자, 아무튼 지금까지 강의 들어주신다고 수고하셨고요. 저는 다음 실습 강의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다들 고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정리할 거 정리 꼭 좀 해주세요.